오늘은 UDP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UDP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TCP와 UDP는 무엇이고 TCP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죠. 그래서 TC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TCP와 UDP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CP와 UDP를 살펴보기 전에 전송 계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전송 계층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했죠.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하자, 이런 상태일 때 이런 주소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인천시 다음에 시 다음에 구가 나오고 구 다음에 동이 나오는 식으로 어떤 약속이 있는 것처럼 통신에도 규약이 있다고 했죠.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이 TCP와 UDP가 있는 것이죠. TCP와 UDP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전송 계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OSI, TCP/IP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I 7개 계층이라거나 TCP/IP의 계층 등으로 여러 가지 계층들이 규약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TCP를 정리하면 TCP는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메시지 형태로 보내기 위해 IP와 함께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CP와 IP를 함께 사용하는데 IP가 데이터의 배달을 처리한다면 TCP는 패킷을 추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TCP는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인터넷 환경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연결형 서비스가 따로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TCP와 달리 왜 UDP는 기본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혹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TCP와 UDP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TCP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형 서비스로 가상 회선 방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3회의 핸드쉐이킹 과정을 통해 연결하고, 그리고 4회의 핸드쉐이킹을 통해 해제한다. 그리고 흐름 제어 및 혼잡 제어,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UDP보다 속도가 느리다. 전이 중 점대점 방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TCP가 가상 회선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발신지와 수신지를 연결하여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논리적 경로를 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은 목적지와 수신지를 확실히 하여 정확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션을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TCP가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이유는 간단 명료한데요. 바로 TCP는 연결형 서비스로 신뢰성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의 과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데이터의 흐름 제어나 혼잡 제어와 같은 기능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 때문에 UDP보다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은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TCP는 연속성보다는 신뢰성 있는 전송이 중요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예를 들면 파일 전송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CP의 서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버 소켓은 연결만을 담당하게 되고, 연결 과정에서 반환된 클라이언트 소켓은 데이터의 송수신에 사용된 다형 서비스로 가상 회선 방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1대1로 연결되게 되고요. 트림 전송으로 전송 데이터의 크기가 무제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킷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UDP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UDP는 사용자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는 뜻인데요. 정리하면 데이터를 데이터그램 단위로 처리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패킷 단위냐 데이터그램 단위냐에부터 우선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그램이란 독립적인 관계를 지니는 패킷이란 뜻으로요. UDP의 동작 방식을 설명하면요. 위에서 TCP와 달리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즉 연결을 위해 할당되는 논리적인 경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패킷은 다른 경로로 전송되고 각각의 패킷은 독립적인 관계를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이러한 프로토콜을 UDP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UDP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비연결형 서비스로 데이터그램 방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다는 신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UDP 헤더에 체크성 필드를 통해 최소한의 오류만 검출한다. 신뢰성이 낮다. TCP보다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처리함에도 패킷의 순서를 부여하여 재조립을 하거나 흐름 제어 또는 혼잡 제어와 같은 기능도 처리하지 않기에 TCP보다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 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실시간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UDP의 특징은 UDP는 연결 자체가 없어서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의 구분이 없다. 소켓 대신 IP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1대1, 1대 N, N대 M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그램 단위로 전송되며 그 크기는 65,535바이트로 크기가 초과하면 잘라서 보낸다. 흐름 제어가 없어서 패킷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 파일 전송과 같은 신뢰성이 필요한 서비스보다 성능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와 UDP를 비교한 표를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표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을 보면 저번에 TCP 흐름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접속하고 그래서 접속해서 연결 요청이 되고 연결 요청이 되면 그때부터 읽고 쓰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UDP를 이용한 통신은 편지를 이용한 통신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상대방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만 알면 바로 편지를 보낼 수 있죠. UDP 소켓 통신도 연결 과정이 없이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따로 연결하는 과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연결 요청이 있는데 UDP 같은 경우는 연결 요청이 따로 없죠. 연결 과정 없이 소켓이 생성되면 바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을 만들지 않으므로 송수신 종료 후에 연결을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설명드리면 UDP 소켓 프로그램 순서를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소켓 다이어그램의 소켓을 생성하게 되고 UDP의 파이썬에서 그리고 전송 문자열을 스트링 인코드 메소드로 바이트열로 변환해 주는 거고요. send to 메소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어드레스 포트 튜플로 지정되어야 하고요. 데이터 수신은 receive from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수신 바이트 수를 지정하게 되고 receive from 함수를 호출하면 수신 데이터와 발신자 주소가 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 데이터는 바이트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자열로 출력하려면 스트링 디코드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로 변환하거나 그리고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소켓을 생성하고 바인드로 소켓과 종단점은 주소와 포트 번호죠. 그래서
결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UDP 소켓은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receive from과 send to를 사용하여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생성하고 메시지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돌아가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이번엔 UDP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요. 소켓을 생성한 다음 바인드 메소드로 소켓과 자신의 주소를 결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와 같아야 하고요. receive from 메소드를 호출하면 수신 메시지와 상대방의 종단점 주소가 반환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반환된 주소를 이용하여 send to 메소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신 메시지를 콘솔 화면에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DP 에코 서버는 상대방과 연결이 없기 때문에 2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import 소켓을 우선 불러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폴트는 2500을 줄 거고요. 그리고 버퍼는 1024 f inet 디그램에서 생성해 주고요. UDP 소켓입니다. 그리고 sock bind 포트 주소하고 종단점이죠. 그리고 프린트 수신 대기 중이라고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while true인 동안 계속 작동하고 데이터 어드레스 from buffer 그래서 그 버퍼가 있으면 데이터와 상대방 종단점 주소 수신을 해서 주소와 포트 번호를 받고요. 그래서 프린트 데이터와 주소를 받고요. 그리고 데이터 디코드 데이터를 다시 디코딩 해줘야겠죠. 그리고 프린트 어드레스 to 데이터 그래서 상대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메아리처럼 돌려보내는 걸 다시 한번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고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DP 클라이언트 py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import socket 버프 사이즈는 1024로 주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hello UDP server 라고 해주고요. socket send to message in code local host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port로 보낼 겁니다. 데이터 어드레스 socket receive from 버프 사이즈 프린트 서버 사이즈 데이터 디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워쉘 여기서는 하나는 파이썬 UDP 서버 py라고 실행을 해주고요. 아이쿠야 오류가 났네요. 자
다시 수신 대지기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python udp client py를 실행해주면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요? 라인 4네요. 라인 4. 네, 로컬호스트 여기 쓴 부분인데요. 여기죠. 그래서 여기 소켓을 하고서 그 부분을 따로 안 해줬네요. SOCK, SOCKT, SOCKT, FINET, SOCKT, CKDgram 이라고 작성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주면 포트도 디파인드 됐네요. 포트도 제가 작성을 안 해줬네요. 이래저래 많이 빼먹었군요. 포트는 2500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서버 1에서 리시브도 받았죠. 메시지 hello dp 서버를. 그리고 127 0.0.1 5400에서 포트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헬로 서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행되고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두 군데에서도 보낼 수 있는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TCP 서버와는 달리 UDP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CP 서버에서는 메시지 송수신을 하기 전에 accept 메소드로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UDP 서버에서는 수신 메시지를 처리하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도 여러 클라이언트와 송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고 수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UDP 클라이언트 리바이즈 py 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복사를 해서 빼먹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 data ck receive from buff size 여기 있었네요. 얘를 그대로 쓰고 print 서버 says 데이터 인코드 해주고요. 메시지는 input sending message 해주고요. 그리고 k send to message encode 도 해주겠습니다. 좀 더 이걸 이름을 기억하기 좋게 input이라고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input msg 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python udp client input udp client input message py 하면 연결이 됐나봐요. 연결이 됐고 hello 하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서버가 넘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채팅창으로서 좀 더 모양이 갖춰졌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각자 실습실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1대1로 채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동작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신 메시지는 화면에 출력하고 키보드 입력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채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동작이 동기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차례로 송수신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여기 했던 거는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UDP echo 라고 해서 닫아주고 이 파일 UDP chat 서버 py라고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UDP chat client py 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작성을 해보면 import 소켓을 먼저 불러와 주고요. 폴트는 2500, 버프 사이즈는 1024, 그리고 소크는 socket af inet cat dgram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sock bind port print waiting for client while true print and 네. 자, 그리고 데이터 어드레스 socket from 버프 사이즈 프린트 데이터 디코드 그리고 input 그리고 send to encode addr로 해서 제가 서버 거를 여기다 클라이언트에 작성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뭐 몇 개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포트하고 버프 사이즈는 그대로 비슷할 거고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P는 input 서버 IP 네, 넣어주고요.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하면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IP 면 IP 어드레스는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엔터를 해주면 로컬 호스트로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라면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addr은 IP addr 하고 포트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while true로 해주고 msg는 input
해주고요. 그 다음에 ck send to c in code 하고 addr 같이 보내주고요. 그리고 프린트 온 거에 대해서 end는 작성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addr 이 부분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프린트 데이터 디코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자. 종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끄고 종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다시 뜨겠죠. 자, 이제 파이썬 udp chat 서버 py 실행해 주고요.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중간에 뭘 빼먹었을까요? 이렇게 실행되지만 모를 때가, 아무것도 안 들 때가 더 귀찮은 거죠. 포트는 2500 버프 사이즈. 됐네요. 뭐가 하나 문제 있었나봐요. 그리고 파이썬 udp chat 클라이언트 py 하면 이거는 또 실수했네요. 대입연산자 비교연산자를 했는데 대입연산자 이 부분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대로 반환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헬로 하면 이래서 확인해보면 헬로우가 왔죠. 그래서 헬로우 뭐가 빠졌나봐요. 자, RESP 이건데, 자, 됐네요. 다시 이것도 다시 켜줄 것 같아요. 파이썬 네, 됐고 헬로 네, 헬로우가 왔죠. 그래서 다시 헬로우 하면 여기도 헬로우가 다시 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내고 가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 여기는 경복대학교야. 그래, 안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채팅 서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송 손실을 보완한 UDP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TCP 프로토콜과 달리 UDP 프로토콜은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UD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데이터가 중간에 손실될 수도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가장 기본적인 오류 제어 기법은 정지 대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은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ACK 응답을 보내고 수신하지 않으면 응답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신자는 상대방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 대기 시간을 2배 증가시키고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죠. 대기 시간을 무작정 길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상대방과 통신이 끊긴 것을 생각하고 통신을 종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실제 데이터 전송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의 전송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가정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할 건데요. 랜덤 랜드 인트를 사용해서
램덤 값이 4보다 작으면 응답을 보내지 않고 4 이상이면 ACK 응답을 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UDP chat이라고 해서 옮겨 넣어주고요. 이 아이디는 꺼주고, 그리고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두 개를. 우선 이름부터 error control udp server py, 그리고 하나 더 error control udp client py 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컨트롤 서버 py로 해서 import random 해주고요. from socket import, 자, 다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port는 2500, 버퍼는 1024, 그리고 sock는 socket ef inet socket digram, 그리고 bind port, 그리고 print waiting 점점점 해주고요. 그리고 while true data address sck receive from buffer, 그리고 if random rand int 1 10에서 패킷 손실을 생성시킨 거죠. 그래서 print packet from lost format 하고 address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continue 해주고 print message is 데이터 디코드, 그리고 R로 해주고요. 그리고 from, 네, 이렇게 해서 포매팅이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 디코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f, 이 부분 했죠. 그리고 sck send to ack encode, 자, 해주고, 이것은 ack 응답 전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서버에 대한 게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시간이 아직 자, 이번에는 import random from ckt import 별이고요. 그리고 port는 2500, 버퍼는 1024, 그리고 서버는 localhost, 그리고 sock는 sockt f inet sock digram 해주고요. 역시 sock connect 해주고, 서버 포트 컴마에 뜨죠. 나열해줄 거니까 포트,
for I in range 10 하고 10번, 10번을 시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딜레이 0.1초 데이터 헬로 메시지 자 이렇게 하고 while true 인동안 sock 그 다음에 send data encode 해주고요. 그리고 print f waiting up to delay seconds for a reply 라고 해주고요. 10초 동안 반복했다는 거겠죠. C socket set time out 해서 딜레이 타임 아웃을 설정할 겁니다. try 데이터는 C socket receive buffer except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타임 아웃이라는 에러가 뜰 때만 죄송합니다. 딜레이 2 곱해주고요. 딜레이가 2배씩 증가하게 곱해주고요. 2.0 시간 초과지. 만약에 2.0보다 시간이 초과했을 때 이 주석이나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 색깔로 해놓은 건 좀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좀 약간 단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주석이랑 색깔이랑 숫자랑 비슷해 보여서 The server seems to be down 그리고 break else 하고 print response 데이터 디코드 해주고 브레이크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면 데이터를 응답받았고 그 다음에 종료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이게 카카오 잘못된 목소리가 그러네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카카오 스피커가 반응을 했네요. 엄청 당황했네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터미널 켜서요. 파이썬 에러 컨트롤 udp 클라이언트 py 무타보다 서버보다 먼저 켜줘야겠죠. 서버 해주고 이거 복사해 놔야겠네요. 길어서 작성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해주고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py 실행해주면 했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까지 올라가고 랜덤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길은 거의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상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까지 지연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식의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UDP의 그런 로스트가 떴네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로스트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UDP의 에러의 상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그 에러 발생률이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100만 건 이상 발생하면은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은행권 같은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송금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 송금됐다. 그러면은 거의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100만 원들이라는 것들이 잘 전송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최대한 막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인터넷 통신망의 조건이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의 UDP 프로그램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기능을 하는 서버 함수와 클라이언트 기능을 하는 클라이언트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C나 S 인수를 지정하면 각각 클라이언트나 서버 함수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썬하고 파이썬 이름하고 S 뒤에 인자를 넣어주고 실행하면 서버로 동작하고 또 동일하게 파이썬 이름하고 C를 하면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C 또는 S 외의 옵션을 지정하면 메시지가 발생하게 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버로 지정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바이트 수를 계산하여 응답하게 하고 클라이언트로 지정되면 현재 시각을 서버로 전송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점점 많이 해보고 있는 것 같네요. UDP total 1 py 라고 하고요. import 이건 우리가 한번 앞에서 다뤘었죠. time 하고요. import date time buff size 2048 해주고요. 그리고 f server port ck sockt f inet 해주고 dgram 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서포트를 묶어주고요. 프린트 에서 대기 중 포맷 get name으로 해서 해주고요. while true 데이터 어드레스 receive from buff size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데이터 디코드 utf8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클라이언트 메시지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포맷 어드레스 텍스트 해서 어드레스 메시지 이 텍스트를 전달해 주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의 길이는 바이트임 이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포맷 len 데이터 해주면 데이터의 길이가 알려지겠죠. 그리고 데이터 텍스트 인코드 utf8 그리고 sock send to 데이터 어드레스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 대한 건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포트 K는 SOCKT f inet
socket sock 디그램 그리고 텍스트 현재 시간은 format date time now 현재 시간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텍스트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인코드 해주고요. UTF-8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sock send to data localhost 그리고 port 자 그리고 print 운영 체제로부터 할당받은 주소는 삐리리입니다. format get sock name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addresses ck form 버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그나마 편하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고 텍스트 데이터 디코드 그래서 UTF-8로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프린트 서버의 응답은 R 입니다 하고 포맷 해주고 어드레스 텍스트 해주면 되겠죠.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바이터의 길이수를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에 다 작성을 해서 인자값에 따라서 만들게 할 거고요. if 두 개입니다. name main 해주고요. 그리고 모드는 C 클라이언트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만약에 C 하면 클라이언트 객체를 받고 그리고 S면 서버 객체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passer는 pass argument passer 해서 명령 인수 해석 객체고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그 인수를 하겠죠. passer add argument passer argument roll choices C S 해주고요. 그 다음에 help client or server 네, 클라이언트 홀은 서버를 입력해달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C하고 S 중에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파서에 대해서 하나 더. P 포트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실행할 때 P인수와 함께 표시되는 문자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밸류는요. 그 메타 문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포트 프레임 E 프레임을 이 H 옵션으로 실행할 때 P인수와 함께 표시되는 문자열. 그러니까 이
P로도 인수를 할 수 있고 포트로도 인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약업 이 약어 말고도 전체적인 그 언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짧게 인수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입은 int고요. 디폴트는 2500이고, 그리고 help는 UDP 포트 25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옵션 인수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포트는 기본은 2500으로 주겠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pass gs 해서 우리가 입력해준 파스들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퍼레이션 모드 롤, 그러니까 C나 S에서 들어오면 여기 롤로 받을 거죠. 그래서 롤에서 하나를 받아서 등록되면 그 값, 여기서 모드에서 이 딕셔너리 형태로 된 것 키값을 받아서 그러면 그 객체의 클라이언트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오퍼레이션 하고 P 하면 이제 여기다가 포트를 받으면 이 객체로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문 이제 우리 앞에서 그 펑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펑션에 대해서 앞에 것만 받고 그것에 대해서 거의 뭐 도면만 있다가 도면에다 직접 값을 넣어주면 실제로 그 값이 실행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종료하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키고 python udp total 1.py s 하면 서버로 하나가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 더 해서 python udp total 1 pyc. 자, 이렇게 하면 아이고 또 뭔가 오류가 있네요. 자,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라인 22에서 여기를 제가 딕셔너리로 했네요. 자, 다시 한번, 혹시 일이 꺼졌을까요?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 다행히도. 자, 해서 응답받은 데이터의 길이는 43바이트입니다. 했고 1에서는 시간을 정선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UDP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UDP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